가족 간 계좌이체할 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조심하세요. 먼저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와 관련된 세금 문제, 특히 증여세와 국세청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조사로 인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거 가지고 세금이 붙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국세청은 금전 거래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가족 간의 재산을 이전하고 국세청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매우 실용적이고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가족 간 계좌이체가 단순한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인식을 낮게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국세청이 어떤 경우에 계좌이체를 조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았는데 국세청에서 조사할까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나 소액의 용돈 정도로는 보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국세청이 계좌이체와 관련해 주의 깊게 보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지원으로 집을 사게 될 때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증여가 아닌지를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가 들어갈 때 가족 간의 계좌이체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나 자영업자의 경우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세무서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조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의 조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며 상속 재산과 관련해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거래라고 해서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계좌이체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어떤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지 알아볼까요?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 간의 생활비나 병원비와 같은 용도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학비나 병원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자녀가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않고 부양임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이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비나 병원비와 같은 항목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도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증여세 공제는 일정 금액까지 적용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성인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 원이 공제되며 그 외에 친족, 예를 들어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간의 증여는 1천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한도를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증여세를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국세청의 조사에서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반드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에는 그 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문제로 조사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규모 현금 인출은 상속세의 추정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거래를 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돈이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갚을 때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에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꾸준히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생활비나 의료비 등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나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사유를 기록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거나 주택자금을 지원할 때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하지 않고 정상적인 자금 이동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합법적으로 피하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간 계좌이체와 관련된 증여세, 그리고 국세청 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전 거래의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세 한도를 잘 지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